홍준표와 류여의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MBN의 자유한국당 당사 취재를 거부한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떠나서 생각할 때, 사실 홍준표랑 류혜가 뭘 하건 뒤지고 볶건 진짜 관심 없거든요. 네. 네. 지들이 뭘 하건.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홍준표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네. 그렇죠. 과거 아니죠.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SBS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일보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MBN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언론 자체를 자기 당사에 출입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조치? 이게 과연 그 당대표가 할 만한 조치일까요? 그리고 거기도 또 쪼잔하게 그 기사 내용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가 할 말이 또 없으니까 그 단어 하나 잘못돼서 오보된 거 그거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에 수년간으로 쓴 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수년간이란 단어 하나가 자신의 성희롱범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네. 뭔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기자를 몰고 가는데, 싸우려면 기자가 아니고 류여애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롱이라고 한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애꿎은 그냥 기자만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트집 짜서 날려버리는 게 그냥 다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 홍준표 당대표 행보와는 반대로, 류여애 씨는 그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는 진짜 홍준표가 너무 무식하게. 류여애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네. 글은 좋아요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다 맞는 말만 글은 했어요. 정말 조리 있었어요. 네, 조리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거잖아요. 너 왜 성희롱해? 무슨 소리야? 나는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따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방송 같은 거 해주면서. 네. 그래서 류여애 씨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이길 자신이 있던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팩토로만 봐도 홍준표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쵸. 홍준표 대표는 뭐 여성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에 대한 혐오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꿀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줬었던 게 그 불통의 이미지. 네. 네, 전혀 그 주변 그 다른 후보들과 공감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의 그 영상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참한 모습.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혀 상식 밖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토론에 임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토론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여과 없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본인의 논리가 빈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류여애와 토론을 한다, 공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뭐 홍준표는 가루가 되겠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거죠. 절대 안 절대 한다고. 안 하겠죠. 절대 안 한다고 저는 생각 확신합니다. 예. 다만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 류여애 전 최고위원이 성 관련해서 네. 자꾸 그 미투 운동, 요즘 그 미투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약간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좀 사용하려고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그 지금 일단은 뭐 큰 파도가 생겨 파도 타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보인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꼼수가 보인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류여애 씨의 이런 주장이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본인에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본인도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면서 결국에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지금 빨리 두 사람의 일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명명백백하게 홍준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 했다면 했는지 이게 딱 네. 밝혀지고, 네. 둘이 공개 토론하는 것까지 보면서 저희가 피로감을 느끼고 싶진 않거든요. 네. 전 보고 싶은데. 궁금하긴 해. 네, 궁금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류여애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막 없는 자리에서 우리들끼리의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남들이 다 있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명실이 밝혀질 만한 뭐가 없어요. 그냥 이미 팩트는 있는 거고 홍준표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밖에 없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류여애 씨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악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취하면서 미투
뭐 얘기하는 것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트위터에서 보니까 류여해의 이 미투라는 거를 조롱하는 글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류여해가 앞서서 무슨 헛소리를 했든지 간에 나도 내가 얼마나 청렴경백한지를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미투는. 그냥 나도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에서의 그 위에 권력에 있는 남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마치 조롱할 필요는 네. 없죠. 근데 양세병님 말도 맞는데 일단 류여해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고위원회 위치였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당대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투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이제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와 등치시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류여해의 주장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류여해가 아까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돼요. 어떤 식의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그 뭐 주모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뭐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낱낱이 오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홍준표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하죠.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내부 총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희는 또 이런 걸 이제 관전하면서 네, 또 즐길 필요도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일단 국민 발정제가 돼버리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핸디캡으로 이제 정치적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류여해가 잘 물어뜯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기회에 홍준표도 좀 보내버리기. 정신을 좀 차렸으면 홍준표가 정신 차릴까요? 정신을 정신 못 차리니까 차릴 그냥 만큼 보내버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맞아. 보내버리는 게 빠르겠네요. 예, 이미 너무 갔어요, 그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 그 특별히 애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기 꽤 불쾌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본 이슈인데 뭐 일단 홍준표가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1대1 공개 토론에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 세 가지 전략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개 토론하다가 사과하는 방식도 괜찮네요. 아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홍준표 입에서 이 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도 뭐 이 이야기를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고 그 다른 보수 기득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소위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예. 홍준표 대표 얘기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 도지사가 아니고 박준영 도지사였어요. 사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나마 너무 신뢰했던. 예, 믿었던 제가 네. 죄송하고. 근데 그거죠. 제일 아픈 게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가장 아팠던 게 그때 도지사였거든요. 경남 도지사였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해요. 왜냐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조금 무수한 검사들이 다 법조인들이 팩트에 굉장히 철저한 거잖아요. 근데 저 홍준표 대표가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야, 이상해요. 저한테 악감을 보면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건 이제 김민석의 저주라고. 사람이 좀 진짜 그렇죠. 한 분은 곧 감옥 가실 거고 한 분은 곧 그러니까. 집으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라는 캐릭터가 오죽했으면은 종편에서요. 홍준표 말을 팩트 체크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팩트 체크 코너가 홍준표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JTBC에서 하는 게 예. 그건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가짜 뉴스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원장님이나 대변인 같은 정치인들이 내가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팩트가 좀 어긋나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방송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때 되면 어. 좀 약간 버벅대죠. 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짜 뉴스를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학이나 선거에 뻥을 치려면 과감하게 세게 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다가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뭘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소심하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세게 뻥을 쳐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이 야 설마 저건 진짜 저런 정도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맞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니 그 실제로 선거 캠페인에 그런 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진지하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저게 진짜려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는 그게 이제 좀 과해서 저건 늘 뻥이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BN 입장에서는 이건 어떨까요? 이번 조치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MBN 시청 운동을 많이 하겠네요. 시청률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있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특정 경쟁하고 있거든요. MB에 대해서 네. JTBC, SBS, MBC, 한겨레 이런 정도인데 거기에 특정 경쟁 중에 숟가락 딱 그 다음에 얹고 있는 게 지금 MBN이에요. MBN도 MB 추적을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MBA니까. 네. MB 노.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MBN을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들 보시고요, 여러분. 아니, 제가 출연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고정으로. 그러시구나. 네. 예. 아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MBN이 원래 그렇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놓으면 그렇게 막 평소에 우호적이거나 이런 안 건 그랬죠.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지금 때. 완전히 지금 홍 대표가 밀어주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세월호 때 그 대리기사 사건 때 제일 먼저 이제, 물론 이제 김기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왜 이렇게 적게 되냐고 하니까 막 보도를 이틀, 3일째 되면서 했거든요. 그때 가장 극렬하게 저를 이제 문제 삼았던 매체 중에 하나도 MBN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2012년도 우리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계적 규정은 갖추고 보도를 했던 매체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여간 좀 경도가 됐어요. 편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MBN이 보니까 수년간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유여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라고 해서 그 수년간이란 표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수한 거다. 그래서 MBN이 유여회로부터 8시 57분에 유여회 씨가 8시 57분에 했고 9시 18분경에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노출된 시간은 20여 분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MBN이 삭제를 했으니까 너그럽게 넘어가 달라고 유여혜 씨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한 거죠. 근데 그 빠른 조치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저 언론사를 거론한 거는 제가 볼 때는 MBN이 매일경제하고 그렇죠. 같은 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정신 자체가 약간 친기업적인 것이 맞습니다.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좋게 막 얘기하거나 그건 뭐 친소 관계를 떠나서 별로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 태도도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저라면 좀 황당할 거예요. 잘못했으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언론 중재에 가고 방심이 가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 스스로가 언론을 향해서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그 매체 관계자로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 있어요. 어차피 종편이건 뭐건 친서관계라는 게 있거든요. 정치인들 예전에 우리가 종편 안 나가기 운동도 했고 막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네, 저희는 미디어법 네. 처리되고 나서 그랬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김현 대변인을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종편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했건 안 원했건 얻어지는 소득 중에 하나는 대면에서 우리 매체의 채널이 나오는 사람 대놓고 비판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어요. 이게 사람의 관계가 원래 그런 거야. 근데 지금 홍준표 저런 방식으로 하면은 뭐 갖고 정치하겠다는 건지 이제는 기존의 종편이나 조중동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진영 이익을 위해서 내 쪽에 네. 다 쓰러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겠다는 어떤 마인드를 보여주면은 일단 홍준표로는 이 당 절대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이 보면서 우리도 이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방송하는데 뭐 우리 출연자가 또는 다른 방송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심지어는 치명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것도 외부에서 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방송이 막 공격을 엄청 받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나 그 사람 보면 홍준표처럼 화내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럴수록 좀 더 진지하게 딱 중심 잡고 요거를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자마자 MBN 나가. 이게 무슨 총칼만 안 들었지 군사정권 시대도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군사정권 시절에는 그냥 통폐합해버렸죠. 아이 참.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본인은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분노를 이렇게 표출한 건데 근데 옆에는 그 홍준표 잡는 유해가 있어가지고 이걸 완전 그러게요. 코미디로 만들잖아요. 완전 코미디를 만들었어. 참 재밌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두 사람이 기획된 상품이 아닌가 싶기도 해. 엑스맨? 이를테면 옛날에 코미디에 그 컨비 누가 있었죠? 누구와 누구? 장소팔 고춘자? 꼭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제 오죽하면 농담으로 하는 말이지만
하도 당이 관심을 못 받으니까 류여하고 홍준표가 짜고 관심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능적으로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해볼 정도로 쇼킹한 사건이었어요. 류여애가 앞서서 무슨 헛소리를 했든지 간에 나도 내가 얼마나 청렴경백한지를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미투는. 그냥 나도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에서의 그 위에 권력에 있는 남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마치 조롱할 필요는 네. 없죠. 근데 양세병님 말도 맞는데 일단 류여애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고위원회 위치였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당대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투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이제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거와 등치시키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류여애의 주장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류여애가 아까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돼요. 어떤 식의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그 뭐 주모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뭐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낱낱이 오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홍준표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이기는 하죠.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내부 총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희는 또 이런 걸 이제 관전하면서 네, 또 즐길 필요도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일단 국민 발정제가 돼버리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핸디캡으로 이제 정치적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류여애가 잘 물어뜯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기회에 홍준표도 좀 보내버리기. 정신을 좀 차렸으면 홍준표가 정신 차릴까요? 정신을 정신 못 차리니까 차릴 그냥 만큼 보내버려야 될 것 네, 같은데. 맞아. 보내버리는 게 빠르겠네요. 예, 이미 너무 갔어요, 그분은.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일단은 뭐 이 부분 그 특별히 애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기 꽤 불쾌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본 이슈인데 뭐 일단 홍준표가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1대1 공개 토론에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 세 가지 전략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개 토론하다가 사과하는 방식도 괜찮네요. 아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홍준표 입에서 이 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홍준표와 류여애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MBN의 자유한국당 당사 취재를 거부한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떠나서 생각할 때 사실 홍준표랑 류여애가 뭘 하건 뒤지고 볶건 진짜 관심 없거든요. 네. 네. 지들이 뭘 하건.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홍준표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네. 그렇죠. 과거 아니죠.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SBS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일보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MBN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언론 자체를 자기 당사에 출입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조치? 이게 과연 그 당대표가 할 만한 조치일까요? 그리고 거기도 또 쪼잔하게 그 기사 내용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가 할 말도 없으니까 그 단어 하나 잘못돼서 오보된 거 그거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에 수년간으로 쓴 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수년간이란 단어 하나가 자신의 성희롱범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네. 뭔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기자를 몰고 가는데 싸우려면 기자가 아니고 류여애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롱이라고 한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애꿎은 그냥 기자만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트집 짜서 날려버리는 게 그냥 다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 홍준표 당대표 행보와는 반대로 류여애 씨는 그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그거는 진짜 근데 홍준표가 너무 무식한. 류여애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네. 글은 좋아요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다 맞는 말만 글은 했어요. 정말 조리 있었어요. 네, 조리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거잖아요. 너 왜 성희롱해? 무슨 소리야? 나는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따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방송 같은 거 해주면서. 네. 그래서 류여애 씨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이길 자신이 있던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팩토로만 봐도 홍준표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쵸. 홍준표 대표는 뭐 여성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에 대한 혐오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꿀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줬었던 게 그 불통의 이미지. 네. 네, 전혀 그 주변 그 다른 후보 지금도 뭐 이 이야기를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고 그 다른 보수 기득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소위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네, 홍준표 대표 얘기 뭐 이러고 넘어갔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도지사가 이낙연 도지사가 아니고 박준영 도지사였어요. 사건 당시에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홍준표 대표의 말을 잠시나마 너무 신뢰했던. 믿었던 제가 네. 죄송하고. 근데 그거죠. 제일 아픈 게 홍준표 대표가 최근에 가장 아팠던 게 그때 도지사였거든요. 경남 도지사였는데 팩트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부지불식간에 얘기를 한 거죠. 이상해요. 왜냐면 검사가 기본적으로 조금 무수한 검사들이 다 법조인들이 팩트에 굉장히 철저한 거잖아요. 근데 저 홍준표 대표가 저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야, 이상해요. 저한테 악감을 보면 그때부터 이상해진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건 이제 김민석의 저주라고. 사람이 좀 진짜 그렇죠. 한 분은 곧 감옥 가실 거고 한 분은 곧 그러니까. 집으로 가실 거고. 그러니까. 그 홍준표라는 캐릭터가 오죽했으면은 종편에서요. 홍준표 말을 팩트 체크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했을 때 팩트 체크 코너가 홍준표 때문에 만들어진 것 같은. JTBC에서 하는 게 예. 그건가요? 항상 그런 식으로 검증을 해줘요. 이런 사람이 가짜 뉴스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원장님이나 대변인 같은 정치인들이 내가 말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팩트가 좀 어긋나서 실수할 수 있잖아요. 방송이든 뭐든 간에. 그러면 그 다음에 말을 굉장히 조심하거든요. 그때 되면 어. 좀 약간 버벅대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짜 뉴스를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정치학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치학이나 선거에 뻥을 치려면 과감하게 세게 쳐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하다가 우리가 연설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뭐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약간 이제 뭘 좀 튀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좀 소심하게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세게 뻥을 쳐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나 대중들이 야 설마 저건 진짜 저런 정도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건 맞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실제로 선거 캠페인에 그런 게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게 과감하게 진지하게 눈빛이 흔들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 저게 진짜려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홍준표 대표의 경우는 그게 이제 좀 과해서 저건 늘 뻥이려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MBN 입장에서는 이건 어떨까요? 이번 조치가. 저희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MBN 시청 운동을 많이 하겠네요. 시청률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어떤 흐름이 일정하게 있는데 네. 이를테면 지금 특정 경쟁하고 있거든요. MB에 대해서 네. JTBC, SBS, MBC, 한겨레 이런 정도인데 네. 거기에 특정 경쟁 중에 숟가락 딱 그 다음에 얹고 있는 게 지금 MBN이에요. MBN도 MB 추적을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MBA니까. 네. MB 노.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MBN을 광고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들 보시고요, 여러분. 아니, 제가 출연하거든요. 토요일마다 고정으로. 그러시구나. 네. 예. 아니 근데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MBN이 원래 그렇게 사실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1부터 10까지 놓으면 그렇게 막 평소에 우호적이거나 이런 안 건 그랬죠. 아니잖아요. 저는 사실은 세월호 근데 지금 때. 완전히 지금 홍 대표가 밀어주고 있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세월호 때 그 대리기사 사건 때 제일 먼저 이제, 물론 이제 김기춘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보도가 왜 이렇게 적게 되냐고 하니까 막 보도를 이틀, 3일째 되면서 했거든요. 그때 가장 극렬하게 저를 이제 문제 삼았던 매체 중에 하나도 MBN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2012년도 우리 대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기계적 규정은 갖추고 보도를 했던 매체거든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하여간 좀 경도가 됐어요. 편향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물론 뭐 MBN이 보니까 수년간이라는 표현 때문에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유여에게 수년간 성희롱을 했다라고 해서 그 수년간이란 표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수한 거다. 그래서 MBN이 유여회로부터 8시 57분에 유여회 씨가 8시 57분에 했고 9시 18분경에 삭제를 했다. 그러니까 노출된 시간은 20여 분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MBN이 삭제를 했으니까 너그럽게 넘어가 달라고 유여혜 씨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했는데 이건 굉장히 빠른 조치를 한 거죠. 근데 그 빠른 조치를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저 언론사를 거론한 거는 제가 볼 때는 MBN이 매일경제하고 저기잖아요. 그렇죠. 같은 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원래 정신 자체가 약간 친기업적인 것이 맞습니다. 있어서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특히나 뭐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나 더불어민주당에 좋게 막 얘기하거나 그건 뭐 친소 관계를 떠나서 별로 그런 입장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 태도도 그런 거였죠. 그런데 저라면 좀 황당할 거예요. 들과 공감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의 영상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참한 모습.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혀 상식 밖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토론에 임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토론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여과 없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본인의 논리가 빈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류여해와 토론을 한다, 공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뭐 홍준표는 가루가 되겠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거죠. 절대 안 절대 한다고. 안 하겠죠. 절대 안 한다고 저는 생각 확신합니다. 예. 다만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성 관련해서 네. 자꾸 그 미투 운동, 요즘 그 미투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약간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좀 사용하려고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지금 일단은 뭐 큰 파도가 생겨 파도 타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보인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꼼수가 보인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류여해 씨의 이런 주장이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본인에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본인도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면서 결국에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지금 빨리 두 사람의 일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명명백백하게 홍준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 했다면 했는지 이게 딱 네. 밝혀지고, 네. 둘이 공개 토론하는 것까지 보면서 저희가 피로감을 느끼고 싶진 않거든요. 네. 전 보고 싶은데. 궁금하긴 해. 네, 궁금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류여해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막 없는 자리에서 우리들끼리의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남들이 다 있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명실이 밝혀질 만한 뭐가 없어요. 그냥 이미 팩트는 있는 거고 홍준표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밖에 없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류여해 씨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악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취하면서 미투 뭐 얘기하는 것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트위터에서 보니까 류여해의 이 미투라는 거를 조롱하는 글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